일반적인 세포기계는 대부분 RNA로 구성된 리보솜 안에서 단백질 체인을 만듭니다. 리보솜은 살아있는 세포 안에서 아미노산을 연결하여 단백질을 만드는 유일한 분자 기계로 알려져 있으며, 단백질 체인을 구축하는 데 사용되는 아미노산의 정밀한 순서는 유일한 20가지 구조로 구성됩니다. 청사진과 같은 역할을 하는 DNA 코드는 제조 순서를 제공합니다. 이 구체적인 정보를 실어 나르는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히스톤 단백질로 단단하게 둘러싸여 있으며, 오직 DNA만이 히스톤 단백질을 구축할 수 있는 청사진을 제공하지만 그 히스톤 단백질은 DNA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의 수수께끼가 됩니다. 무엇이 먼저일까요? 오늘날 경험적으로 관찰된 단백질을 만드는 RNA를 만드는 DNA, 혹은 RNA 세계가설이 제안하는 것처럼 그 반대일 수 있을까요? 과학은 DNA가 RNA를 만들고 RNA가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돕는다는 것을 드러내 보입니다. RNA가 바이러스에서 나타났는가? RNA 세계가설이 만든 또 다른 가정은 세포를 만드는 단백질이 있기 이전에 바이러스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통 조상 진화의 논리를 따른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작고 단순한 화학적 구조가 저절로 발생하는 자연적 과정을 통해 더 복잡해진다는 것입니다. 일단 촉매작용이 발생하면 일종의 돌연변이가 화학물질을 일종의 자연 선택 이전의 형태로서 더 복잡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이론은 유전이 존재하기도 전에 바이러스가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통 조상 진화가 유전물질의 돌연변이 메커니즘에 의해 주도되기 때문에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보솜을 포함한 모든 살아있는 세포 구성 요소와 기능이 결여된 저절로 형성된 단백질 캡슐의 유전적 정보는 무작위로 단백질을 제조하고 자기대사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생물 발생 이전의 화학물질은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유전자가 없습니다. 따라서 진화할 수 있는 메커니즘도 없습니다. 화학물질은 자연 친화력과 결합에 의해 기능하기 때문입니다. 바이러스는 고장난 유전물질의 캡슐이다. 그 대신에 바이러스는 과학계의 많은 사람들에 의해 생명체의 전조가 아닌 고장난 유전으로 간주됩니다. 그들은 바이러스가 완전히 기능하는 생물학적 세포나 기관이 돌연변이나 다른 생물학적 재앙에 의해 커다란 손상을 입었을 때 나타났다고 가정합니다. 이것은 바이러스가 오늘날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되지도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바이러스는 유전적 물질을 제외하고 살아있기 위해 요구되는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바이러스는 기생충처럼 살아있는 세포를 이용하기 위해 살아있는 숙주에 침투하지 않으면 복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역설이 됩니다. 만약 바이러스가 복제를 위해 살아있는 숙주가 필요하다면 생명이 존재하기 전에 어떻게 첫 번째 바이러스가 나타났을까요? 살아있는 숙주 아니면 살아있지 않은 바이러스, 어떤 것이 먼저일까요? 분명히 많은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유전적 돌연변이와 유전적 퇴화로 기인되었을 가능성에 대해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경험적 과학은 자연 선택이 단순한 화학적 요소에 작동할 수도 없고 작동되지도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친화력과 유대감은 자연적으로 화학물질의 반응을 불러옵니다. 이러한 친화력은 RNA나 DNA에서 발견되는 구체화된 유전적 정보를 만들거나 설명하지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보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길 기대하는 것은 비논리적입니다. 자연은 자발적으로 유전적 언어를 형성하는 구체화된 정보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이론은 유전자의 돌연변이적 복사 오류로 주도된 자연 선택이 심지어 유전자가 존재하기도 전에 진화를 주도했다고 가정합니다. 게다가 RNA로는 바이러스가 RNA의 전고체라는 것에 의존하지만 그것은 현대의 관찰과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바이러스는 어떤 유전적 물질에 제조와는 아무 연관도 없습니다. 게다가 바이러스가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구조는 나노 수준에서 공학적 경이로움일 뿐입니다. RNA는 우연에 의해 발생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분자이다. RNA는 3', 5' 고리로 연결된 인산 및 디리보스 그룹의 골격에 4개의 서로 다른 질소를 함유한 헤테로 고리가 있는 극단적으로 너무 복잡한 분자입니다. 유전이 존재하기도 전인 생물 발생 이전의 합성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스스로 발생하는 경로는 극단적으로 타당해 보이지 않으며 심지어 고도로 훈련된 화학자들조차도 실험적으로 달성하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충격적이게도 그 이론은 단백질을 만드는 RNA를 만드는 DNA의 모든 경험적 증거들을 무시하고 전혀 관찰된 적이 없는 첫 생명의 형성연대기를 상상하며 바탕에서부터 생명의 기원을 거꾸로 획책합니다. RNA는 너무 불안정하다. RNA는 특히 매우 부서지기 쉬운 분자입니다. 그것은 온화한 기온 하에서도 아주 쉽게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은 RNA가 얼음 혹은 얼음같이 추운 조건에서 진화했어야만 했다고 제안했습니다. 얼음의 문제는 그것이 물로 구성되었다는 것입니다. 매개체로서의 물은 모든 화학자들에게 문제라고 알려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물은 RNA에 부서지기 쉬운 구조에서 산화를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얼음의 조건에서는 촉매 활동이 느려집니다. 생명체가 사용하는 아미노산은 자연이나 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RNA는 어디에서 그 물질을 얻었을까요? 이 제안이 효과가 있으려면 RNA를 보호하기 위한 산성 조건이 비니그레트나 마요네즈와 같이 극단적으로 이상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구상 어디에도 그와 같은 기이한 조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RNA 서열은 우연에 의한 촉매작용으로 발생하기에는 너무 길다. RNA 세계 가설은 촉매 활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매우 긴 RNA 서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촉매 및 결합 기능을 분리하는 데 필요한 수많은 무작위 서열은 수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것은 최소 95뉴클레오타이드 길이의 RNA를 필요로 한다고 설명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방대한 구조는 조립 가능성이 10의 14에서 10의 16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것은 수학적으로 불합리한 것입니다. 무작위적인 뜻밖의 행운에 의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입니다. 행운에 대한 그러한 기대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것과 같은 수학적 기적에 대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RNA 이론은 반드시 지구가 터무니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가정해야만 한다. 이 이론에 대한 또 다른 핵심은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RNA, 단백질, 리보존과 관련한 모든 것이 오늘날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가정해야만 합니다. 이 별난 이론을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오늘날 관찰되는 경험적 과학과는 다릅니다. 다른 과학 분야들은 결론을 얻기 위해 관찰 가능한 과학을 따르지만 이 이론은 결론을 가정한다는 것입니다. 단백질이 먼저일 때는 어떤가요? 단백질이 RNA를 형성한 것일까요? 이 논리하에서 어찌되었든 무작위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형성된 DNA의 유전 지침에 따라서만 형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단백질 서열은 RNA로 촉매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이 무작위로 형성된 단백질은 접힘 사양, 리보솜 혹은 살아있는 세포의 보호막을 억제하거나 독려하는 효소의 도움 없이 고도의 특정한 모양으로 접혀야만 합니다. 단백질이 먼저라는 아이디어는 심지어 더 수학적으로 불합리합니다. 사람의 평균적인 단백질 체인은 유일한 20가지 아미노산에서 만들어진 350개의 아미노산입니다. 특정한 순서로 10가지가 무작위로 조립될 가능성은 362만 8,800분의 1입니다. 350은 계산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기본 아미노산이 10가지이지만 실제 기본 아미노산은 20가지입니다. 닭이 먼저일까?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요? RNA 세계 가설이 기대하는 생명의 기원은 RNA가 닭을 만드는 달걀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니면 아마도 RNA는 닭과 달걀 둘 다일 것입니다. 이 이론은 어떻게 자발적으로 시작되었는지, 그 과정이 처음 발생한 곳이 어딘지, 혹은 어떤 매개체가 이러한 현상을 일으켰는지, 이제까지 관찰된 적이 없는 단순한 자연적 과정에 의해 어떻게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났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세포의 생물학적 그리고 유전적 과정 뒤에 숨겨진 복잡성에 대해 배워갈수록 우리는 자연 발생이 터무니없는 것이라는 것을 더욱 배우게 됩니다.